당신은 혹시 퇴직 후의 첫 아침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알람이 울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출근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아침. 그러나 그 자유가 막상 내 것이 되었을 때 기쁨보다 공허함이 먼저 밀려온다면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일이라는 틀 안에서 존재했고 갑작스레 그 틀이 사라질 때 자신을 지탱하던 축이 함께 무너집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시작은 낭떠러지와도 같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세 김정수 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35년을 근무한 뒤 지난 봄 퇴직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를 즐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사흘째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게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셋째 날 아침 갑자기 손이 허전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메일을 확인할 습관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확인할 메일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씨는 그날 처음으로 퇴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3일 단 72시간 만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이 남긴 일상의 패턴이 사라지면서 그 공백을 메울 준비가 안 된 경우입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점심을 함께하며 회의로 오후를 채우던 사람들에게 시간은 더 이상 구조가 아닌 공허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 붕괴기라고 부릅니다. 조직 속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개인은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를 잃습니다. 부장님, 팀장님, 선생님으로 불리던 이름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나라는 존재뿐인데 그 나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던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김정수 씨는 퇴직 후 일주일 동안 집 안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거실을 몇 번이고 돌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주방을 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봤다가 목적 없는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처음엔 좀 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에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마주 앉아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TV 소리만 방을 채웠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불안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매달 지출이 어떻게 나가는지 계산해보니 10년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소득이 사라지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금 연기하면 손해인가, 조기 수령해야 하나, 투자라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쌓이면서 잠이 줄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자신이 방향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직 후 무너지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하루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는 시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출근은 하루의 시작이었고 퇴근은 하루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엔 그 시계가 멈춥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루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하루를 꾸리는지가 다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곧 무기력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속의 재구성입니다. 김정수 씨의 경우처럼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소속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엔 이름을 불러주는 동료가 있었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대화하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엔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김 씨의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곧 고립으로 이어지고 고립은 심리적 붕괴의 시작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퇴직 후 3일이 첫 번째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3일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이후 몇 달의 정서적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만 반복한다면 그 생각은 점점 불안을 키웁니다. 반대로 이제부터 무엇을 해볼까로 바꾸면 삶의 초점이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갑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은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제적 독립의 감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한 달의 지출을 실제로 기록해보는 것,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 의료비와 주거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 이런 구체적 감각이 불안을 줄입니다. 둘째는 하루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루틴을 유지하고 퇴직 전처럼 일정한 생활 패턴을 세우는 것. 운동, 독서, 산책, 봉사, 파트타임 일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늦게 무너집니다. 셋째는 소속의 복원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다시 배우는 일입니다. 동호회, 복지관, 교회, 작은 커뮤니티라도 좋습니다.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수 씨는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에 집 근처 도서관에 갑니다. 처음엔 책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위해 갔지만 지금은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망치듯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쓰면 마음이 안정돼요. 이제는 나도 나름의 일터가 생긴 느낌이에요.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감각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우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준비라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를 설계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아니라 루틴, 명함이 아니라 관계, 직함이 아니라 이름으로 자신을 세우는 일.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퇴직 후 3일 만에 무너졌던 김정수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단순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퇴직 후 나는 무엇을 잃었나? 가 아니라 퇴직 후 나는 무엇을 새로 만들 수 있을까? 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재구성 실험의 시작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무너짐으로 끝나지만 준비된 은퇴는 다시 살아보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그 실험의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 후 3일 만에 무너졌다는 김정수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 좌절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아직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집단적 혼란의 한 단면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의 사회에서 살아왔다. 일은 생계의 수단이었고 동시에 존재의 증명이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직업이 곧 이름이 되었고 월급 명세서가 자신이 사회 속에서 차지한 위치의 지표였다. 그런 삶을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에게 퇴직은 단순한 업무의 종료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한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보다 마음이며 그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퇴직금도 불안을 막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 3일에서 3개월 사이를 적응 결정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휴식기로 착각한다. 퇴직 후엔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쉼은 필요하지만 방향 없는 쉼은 무기력이 된다. 인간의 정신은 목적을 필요로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자신을 갉아먹고 하루가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진다. 내가 이래도 되나,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반복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잊는다. 김정수 씨의 사례를 분석하면 3가지 위기가 겹쳐 있었다. 첫째는 정체성의 상실이다. 그는 오랫동안 인사팀 부장으로 불리며 살아왔다. 그 이름 속에는 책임과 권위, 사회적 역할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퇴직과 함께 그 이름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김정수 개인뿐이었다. 둘째는 시간의 붕괴다. 일할 때는 분 단위로 일정이 짜여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것이 되었고 그는 그 시간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셋째는 관계의 단절이다. 직장 동료와의 유대는 일과 함께 사라졌고 가족과의 대화는 낯설었다. 가족에게 그는 익숙한 타인이 되어 있었고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이러한 3가지 위기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겪는 보편적 패턴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할 때 사람들은 돈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돈보다 관계, 시간, 정체성이 더 근본적인 과제다. 돈은 도구일 뿐 방향을 주지 못한다. 재정이 아무리 안정돼도 내일 아침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이유가 없다면 그 삶은 허무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설계라는 말을 은퇴 회복 설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재정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일상 구조를 복원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퇴직은 개인의 사건이지만 그 파장은 가족 전체를 흔든다. 실제로 은퇴 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가족관계다. 일터에서는 평가받던 사람이 집에서는 어색한 존재가 된다. 배우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동거의 시작이고 자녀에게는 잔소리하는 아버지의 귀환이다. 김정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퇴직 후 아내와의 대화가 줄었다고 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족은 그의 부재에 익숙해 있었다. 내가 이 집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없어도 잘 돌아가더군요.
그의 말은 많은 가장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심리 전문가들은 퇴직 후 우울감의 원인을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유용감의 상실에서 찾는다.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퇴직 후 그 감각은 사라진다. 이를 통해 인정받던 순간이 사라지고 사회적 피드백이 끊기면서 존재감이 줄어든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의 회복이다. 그것은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봉사하거나 자신이 가진 경험을 나누는 일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다. 또한 은퇴 후의 시간은 의미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직장 생활은 효율의 시간이었다면 은퇴 후는 의미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하루의 첫 빛을 맞이하며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라고 말하는 그 작은 의식이 새로운 루틴의 시작이다. 김정수 씨는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며 자신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적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보이더라고 했다. 글을 쓴다는 행위는 자기 복원의 과정이었다. 결국 그는 일이라는 틀 속에서 잃었던 자신을 다시 찾았다. 경제적 안정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은퇴 후 돈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서 외로움을 버티느라 하루 3번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보다 지역 커뮤니티의 점심 프로그램에 참여해 1,000원짜리 밥을 먹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큰 가치다. 소비의 방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재정의 총액보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배우는 일이다. 퇴직 전엔 회사가 내 삶의 교과서였지만 퇴직 후엔 나 자신이 교과서가 된다. 그 속엔 미뤄둔 꿈과 잊힌 취미,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 들어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배우며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공부를 한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무언가를 배우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낀다.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과 다시 서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다. 무너진 뒤 멈추느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느냐. 준비된 은퇴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이다. 삶은 직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첫 장이 열린다. 퇴직 후 3일 만에 무너졌던 김정수 씨는 지금도 스스로를 회복 중인 사람이라 부른다. 그는 매일 도서관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글을 쓰고 때로는 인생 상담을 해준다. 이젠 누군가의 상사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 말은 은퇴의 진짜 정의를 보여준다. 직함이 사라져도 인간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다시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결국 퇴직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일 말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은퇴 이후의 삶이다. 사회는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만 당신 자신이 자신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무너짐을 부르지만 준비된 은퇴는 성장을 부른다. 그 차이는 일의 종말을 삶의 시작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오늘도 누군가는 퇴직 후에 3일째를 맞이한다.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